네, 그러면 지금부터 n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면서 제가 문제만 해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출제 의도로 출제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는 유형인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리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출제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 벤 다이어그램의 3개의 각 칸을 채워서 푸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에 앞서서 이 벤 다이어그램 3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A,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예를 들어서 A의 수급자가 30명, 그리고 B의 수급자가 40명, 그리고 A와 B의 중복 수급자가 1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집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와 B 하나라도 수급을 받는 수급자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각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보장도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중복 수급자부터 채워야 되죠. 그래서 10을 채우고, 그리고 A의 전체 수급자가 30이기 때문에 여기는 20, 여기가 총 40이기 때문에 여기는 30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합을 구하게 되면 60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의 각 영역의 값을 직접 구해서 합집합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구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30이라는 값과 40이라는 값을 그냥 더하면 A와 B 하나라도 속한 사람을 셀 수 있을까요? 즉 30명을 구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을 한 번씩 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값 40을 더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하게 됩니다. 즉 중복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2번 세게 됩니다. A에서 A 수급자에서 한 번, B 수급자에서 한 번이 세지기 때문에 총 2번이 세지게 돼서 실제보다 더 많이 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복 영역에 있는 값은 2번 세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집합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3원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3개가 있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A, B, C만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럼 A는 A, B, C라 두면은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세게 되겠고, B를 세면은 이렇게 요 영역을 세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세면은 이 영역을 세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중복 영역들이 2번 이상 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A와 B 중복 영역을 뺀 것처럼 마찬가지로 2번 센 영역을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단서로 주어지는 것이 이제 A와 B의 교집합, 이런 식으로 단서가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도 빼고 B와 C의 교집합도 빼고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도 빼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을 빼면은 얘랑 얘가 빼지겠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을 빼면 얘랑 얘가 빼지겠고, A와 C의 교집합을 빼면 얘랑 얘가 빼지겠죠. 그래서 빼다 보니까 3개 모두 겹치는 영역은 지금 계산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A, B, C 셋 다 해당하는 수치를 더해줘야 모든 것을 한 번씩 세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짜리를 다 더하고 거기서 2개짜리를 빼고 마지막으로 3개짜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합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사회보험, 나는 공공부로, 다는 사회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제도의 수혜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하나짜리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모두가 최소 하나 이상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뜻은, 즉 이 가와 나와 다 어느 하나라도 속한 인구의 수가 100%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와 나와 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5%라는 것은 여기가 5%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집합을 알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을 써보면은 가, 나, 다를 더하고 가와 나, 그리고 가와 다, 그리고 나와 다를 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나 다 중복 수급자를 다 더한 게 지금 100%가 되겠죠.
자, 여기 숫자를 대입해보면 30, 50, 60 그리고 이 값을 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5를 더한 값이 1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40에 145가 돼서 여기 있는 값이 4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를 지금 더한 값은 45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각각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보면은 두 번째가 있겠죠.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 비율은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 비율이 300%라고 했으니까 얘를 1로 두면 얘가 3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3은 나와 나의 중복수급자 비율이 60%라고 했으니까 뭐 곱하기 60%는 5분의 3이겠죠. 그게 3이 되는 거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비율로 따지게 되면 얘는 5가 됩니다. 따라서 가와 다가 3 그리고 가와 나가 1 그리고 나와 다가 5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대 3, 45를 1대 3대 5로 나눠 가지는 상황인데 이거 바로 보이면은 여기다가 50 곱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은 결국 얘가 A, 실제값이 A, 3A, 5A 되고 그 합이 45가 되기 때문에 9A가 45가 돼서 A가 5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고, 즉 얘의 실제값은 5를 곱해준 값인 5, 15 그리고 2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값을 다 구해줬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채우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중복된 영역부터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에만 해당하는 값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와 나 중복된 영역을 봅시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값이 5입니다. 따라서 이미 5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가와 다의 중복 영역, 여기는 15이기 때문에 여기는 10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의 중복 영역은 25이기 때문에 5를 뺀 20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30이고 이미 15가 채워져 있으므로 여기는 15, 가에만 해당하는 사람 15, 그리고 여기는 총 50인데 25가 채워져 있으므로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는 합이 60인데 35가 채워져 있으므로 여기도 25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다 채워주게 된 것이고, 이제 선지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제도만 수급받는 인구는 여기 있는 값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5 더하기 25 더하기 25 하면은 65겠죠. 65%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에서 65%를 뺀 35%이므로 35%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다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두 제도의 중복수급자라고 하면은 가와 나의 교집합인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인구 중 그렇지 않은 제도, 즉 사회 서비스죠. 제도의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해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0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3번, 사회 서비스의 수급자가 아닌 인구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볼 필요 없이 예를 보면 되겠죠.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 서비스의 수급을 받는 사람이 60%이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의 수급자가 아닌 인구는 40%가 되겠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가제도이기 때문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수급자가 아닌 인구는 30%를 뺀 70%겠죠. 따라서 40%는 70%의 50%가 아니므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사회 서비스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는 25죠. 25%고 공공부조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는 25%죠. 따라서 같기 때문에 많다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공공부조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즉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 서비스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그 말은 나와 다의 교집합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 사람은 25%입니다. 그래서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부조의 수급자는 50%고 그 중에서 사회 서비스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5%이기 때문에 절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2, 50, 53이 있겠고 15, 18, 12가 있고 그 다음에 비수급자가 있고 중복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합집합은 32 더하기 50 더하기 53 빼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중복수급자를 x라 두면은 x를 한 것이 가나다 합집합이 되겠고,
이번에는 비수급자도 있기 때문에 비수급자도 x를 한 개 1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135,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45, 따라서 90 더하기 2x란 값이 100이 돼서 x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수급자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나다 3개의 중복수급자가 5%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2개씩 해당하는 값,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만 해당하는 값을 순서대로 채워주면 됩니다. 자, 가와 나의 교집합은 15이기 때문에 여기는 10, 가와 다의 중복수급자는 18이므로 13, 그리고 나와 다의 중복수급자가 10이니까 7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가 32, 나가 50, 다가 53이니까 32에서 이 3개의 값을 빼주면 되겠죠. 합치면은 15에 28이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나 계산해주게 되면은 22를 빼주면 28, 그리고 53에서 25 빼주면은 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다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와 나 2개의 제도만 있었을 때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안 쓰고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냥 바로 뺄셈을 해주면은 이제 제가 푸는 것을 이번 9평 15번에서도 그렇게 풀었는데 벤 다이어그램 3개부터는 사실 안 쓰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그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손재 봅시다. 비수급자의 비율은 10%이다. 아니죠, 5%입니다. 5%고, 자, 한 개의 제도에만 수급을 받는 사람은 역시 4, 28 더하면 56이 60%죠. 60%는 그렇지 않은 사람, 40%보다 적다가 아니죠, 크다고. 소득 재분배 효과 가장 큰 제도 공공부조겠죠. 해당하는 수급자 중, 즉 50% 중 그렇지 않은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 다 더해주면 되겠죠. 22%. 절반보다 크냐고 물었으니까 아니죠. 절반 25%고 그거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8%죠. 28%고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4%겠죠. 그래서 7배가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도 해당되겠고 여기도 해당되겠고 여기도 해당되겠죠. 왜냐하면은 다 해당하는, 여기는 다 지금 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전적 제도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 가 only, 그리고 가나 only, 나 only 이 3개 값만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42%죠. 따라서 40%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푸시면서 벤 다이어그램 3개를 활용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합집합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어디서부터 채워야 되는지 중심부터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합집합 공식이 를 기억하셔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3개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9평에 나왔던 비수급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원래 사회보장 제도에서 쓰였던 비율 뒤집기 문제를 믹스해서 한번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장 문제를 푸실 때의 접근을 하는 방법은 무조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단서부터 풀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서가 보이는 게 어떤 거죠? 지금 가로 풀려고 해도 여기가 우리가 먼저 원래 사회보장 제도 문제를 풀고 특히 비율 뒤집기 문제에서는 인구의 비율을 찾는 것이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의 비율을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게 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게 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스텝으로 인구의 비율을 찾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니까 비수급자의 비율은 A, B 지역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B 지역이 지금 다 가나 중복수급자 다 나와 있으니까 비수급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B 지역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안 풀고 바로 가와 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그 제풀이를 보여드리면 우선은 가와 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사람이 37 더하기 43 빼기 11이겠고 그 값은 69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한 사람이 69%이기 때문에 비수급자가 31%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수급자 써주시면은 31%, 31%, 31% 지금 다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수급자가 있었을 때 9평이랑 비슷한 유형이죠. 가와 나
더한 다음에 종복수 글자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수급자 더한 값이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수급자를 구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집단에서 우리가 니은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 더하기 니은 빼기 8을 한 것이 가, 나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한 사람이 되겠고, 거기다가 31을 더한 게 10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69가 돼야 되고 32이기 때문에 니은은 37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37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한 줄을 다 알게 됐죠. 그러면 뭘 쓸 수 있어? 비율 뒤집기를 쓸 수 있다. 자, 33과 37 거리가 4고 37과 43 거리가 6이죠. 그러니까 4대 6이면은 비율은 6대 4, 즉 3대 2가 되어야겠죠. 인구의 비율은 3대 2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기억을 또 구할 수 있겠죠. 기억도 구할 수 있고 디귿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이 3대 2이기 때문에 2대 3이 되겠죠. 지금 거리가 3이기 때문에 2가 거리가 떨어지면 되겠죠. 기억은 42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리의 비는 2대 3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3이므로 거리가 2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6이 돼서 우리가 모든 값을 다 구해주게 된 것입니다. 선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 42는 37 더하기 6이다. 37 더하기 6은 43이죠. 틀린 선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중 소득 재분배가 더 큰 제도는 공공부조겠죠. 그래서 나의 수혜자 수는 비지역의 A지역보다 많다. 자, 이제 인구의 비율을 계산해줬기 때문에 그 곱해서 계산해줘야겠죠. 자, 나제도니까 나제도. 자, A지역은 33 곱하기 3이 되니까 99. B지역은 43 곱하기 2니까 86이죠. 따라서 A지역이 더 많습니다. B지역이 더 많다가 틀린 선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 only겠죠. 해당하는 수혜자 수를 물었고, 자, A지역은 42에서 중복수급자 6 빼줘야 되는 것에 3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36이고 108이 됩니다. 그리고 B지역은 37에서 중복수급자 10을 뺀 다음에 2를 곱해줘야겠죠. 얘는 26이니까 52가 되겠죠. 따라서 A지역이 B지역의 2배보다 많죠. 52의 2배는 104이기 때문에 2배보다 많다가 되어야 됩니다. 3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를 물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일단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하는 건 하나 둘 다지, 그래서 42 더하기 33 빼기 6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라도 수급을 받는 사람을 물어봤다는 거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31%를 뺀 69%를 생각하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그게 42 더하기 33 빼기 6이기 때문에 두 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번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A지역부터 구해주게 되면은 69% 곱하기 3이 되겠고, B지역은 69%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A지역이 B지역이 1.5배가 됩니다. 따라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겠고, 마지막 5번. 갑국 전체에서 비수급자의 수는 지금 갑국 전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에서 우리가 수를 비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할 필요 없이 비율로 그대로 봐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사회보장 도배 문제 푸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갑국 전체에서 비수급자의 수. 비수급자의 수는 31%죠. 31%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 제도에만 해당하는데, 즉 가온리죠. 그래서 40 빼기 8 하면 32%보다 적고, 오케이.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즉 나 온리 해당하는 값보다 많다 했는데 37 빼기 8 하면 29%죠. 29%보다 많다 했기 때문에 맞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비수급자를 활용한 비율 뒤집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비수급자가 단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비율 뒤집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했던 것이 인구의 비율을 비율 뒤집기를 통해 찾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율 뒤집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율 뒤집기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문제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항상 수와 비율을 구분하시는 건 중요하고, 수를 물었다고 한다면 이 인구의 비율을 곱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의 수를 물어봤다면 우리가 그냥 비율로서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동일 집단인 경우에는 비율을 수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구태여
인구 집단의 그 값을 곱해주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해서 시간을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해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1, 2, 3번에 걸쳐서 비수급자의 수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가나 제도의 수급자 수가 나와 있고 조건이 특이하죠. 두 식이 모두 전복 수급자의 수는 비수급자보다 50% 많다는 것은 얘를 2a로 두면 얘를 3a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겠고 그게 두 식이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거겠죠. 자, t년 먼저 해석해 봅시다. t년 60에서 50을 더한 값에 지금 중복 수급자 수는 3a죠. 빼고 그 다음에 비수급자 수 2a를 더해준 게 100%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110이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a가 10%가 돼서 우리가 여기 중복 수급자 수 써주고 비수급자 수 써줍시다. 중복 수급자 수는 3a이기 때문에 30, 비수급자 수는 2a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번엔 b로 둡시다. 그럼 65 더하기 40 빼기 중복 수급자 수 3b 플러스 2b 비수급자 수 1개 100이 되겠고 얘가 105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b가 5가 됩니다. 따라서 중복 수급자 수는 3b니까 15 비수급자 수는 2b니까 10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 둘 다 비율 상태이고 지금 세계관 통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보니까 두 번째 나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같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40이니까 한쪽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4, 즉 0.8을 계산해 주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값까지 계산을 해줍시다. 실제값을 계산해주면은 38, 24, 28에 16, 68, 48, 58, 40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것이 실제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율, 얘는 실제값, 얘는 비율이자 실제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지 풀어봅시다. 자, 의무 가입의 원칙을 적용한 제도에만이니까 사회보험에만이죠. 즉 가온리 물어봤습니다. 수는 수 물어봤고 자, t 플러스 50년에는 65 빼기 15야겠죠. 그래서 50이 되겠고 자, t년은 48 빼기 24 한 거니까 24가 되겠죠. 2배보다 많겠죠. 24의 2배는 48이니까 그 다음 중복 수급자의 수는 t년보다 t 플러스 50년 크다 했는데 t년은 중복 수급자의 수는 24겠죠. t 플러스 50년은 15네요. 그래서 t년이 더 큽니다.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금전적 제어를 원칙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를 물어봤으니까 자, 뭐 다 더해도 추려도 되는데 지금 비수급자가 20%이기 때문에 수급자 수는 80%가 되겠죠. 즉 금전적 제어 원칙은 지금 하나라도 받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다 0.8 한 64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빠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비수급자 10% 뺀 90이니까 64가 90보다 크냐고 물었죠. 그래서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 금전적 제어 원칙으로 하는 걸 계산할 때 가 더하기 나 빼기 가 나 중복 수급자 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년일 때 계산해 주게 되면은 48 더하기 40 빼기 24 계산해 주게 되면은 64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더 빠른 방법은 비수급자가 20%니까 80%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다 0.80 곱해줬죠. 그러니까 0.8 곱해주면은 64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네, 그 다음 4번을 보게 되면은 t년의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니까 공공부조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40이 됐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비수급자 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40은 10의 4배가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자 t 플러스 50년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제도 즉 t 플러스 50년의 가온리에 해당하는 비율을 물었습니다. 65에서 15 빼면 50% 그리고 t 플러스 50년의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원칙으로 한 제도의 수 즉 나온리를 물었으니까 40 빼기 15 하면 25%겠죠. 보다 200% 크다라고 했는데 50%는 25% 200%이고 100%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00% 큰 것이 아니라 100% 큰 것이고 이것은 200%인 것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수급자 수와 중복 수급자 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나온 조건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중복 수급자 수와 비수급자의 수는 이제 구평의 수도 나온 그런 요소기 때문에 잘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바로 가수급자 또는 나수급자 또는 중복수급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비수의 어느 하나라도 수의 중복수의 이런 식으로 조금 생소한 방식으로 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요 조건을 해석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가수급자 그리고 나수급자 이렇게 있다 친다면 각각을 한번 색칠해 보는 것입니다. 비수에는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겠고, 어느 하나라도 수에 받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중복 수혜자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비수혜자와 어느 하나라도 수혜자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값을 합하면은 반드시 100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는 것이 요 문제의 키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A랑 B를 더했는데 100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B랑 C를 더했는데도 100이 안 나오죠. 그 말은 A와 C를 더한 것이 10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60, 기억은 5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가 A와 C 또는 C나 A가 되겠는데, 그렇다 한다면 중복 수혜가 B가 된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중복 수혜가 됩니다. 여기까지 뽑아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보니까 가와나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즉 비수혜자가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을 감소했다 했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C는 감소했기 때문에 C가 비수혜자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비수혜, 얘는 어느 하나라도 수에 여기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조건을 다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역시 지금 일반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가나 나를 주고 또는 중복 수혜자를 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와 나에 대해서 나수급자의 비율이 가수급자 비율의 2배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년을 구해보겠습니다. t년의 경우를 계산해보면은, 자,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제가 항상 하라고 한 것은 뭐였죠? 중복수급자를 먼저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복수혜자가 t년에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수혜받는 사람이 40이기 때문에 여기를 x라 둔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35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셨겠고요. 자, 그러면 나수급자의 비율은 40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것이 2에 5 플러스 x가 되고,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10 플러스 2x가 되면서 3x는 30이 되고, 따라서 x가 10이 되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 25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도 한번 제가 계산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 풀이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게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가 있다고 친다면은 중복 수혜자가 10이 되겠고, 지금 어느 하나라도 수혜받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여기 x라 두면 여기는 40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자, 나수급자의 비율은 50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2배의 x 플러스 10이니까 50 마이너스 x는 2x 플러스 20, 즉 3x가 30이 되면서 여기도 x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10 그리고 3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 문화에서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가진 특성 자체가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혹은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2023학년도 수능 문제죠. 그래서 10번 문제에서도 사실은 답은 1번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은 사실 다 간단한 산수거든요. 다만 130.5분의 3분의 4를 계산하고 또는 122의 9분의 10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바로 딱딱 나눠 떨어지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번을 선뜻 계산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뭔가 정답률이 3%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도표 관련 영상, 즉 부양비 도표 영상에서도 80% 계산할 때 5분의 4로 계산 0.8 곱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5의 배수라면은 20% 빼는 방식으로 또는 10%, 110%를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곱하기 1.1 하는 것보다는 10분의 1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계속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게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나가 지금 나수급자가 가수급자의 2배라고 했고, 우리가 아는 값은 어느 하나라도 수혜를 받는 즉 이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인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게 되냐면, 우리가 가 더하기 나를 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 더하기 나는 이 값 더하기 이 값이 되겠죠. 요 값 더하기 요 값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주어진 값으로, 즉 어느 하나라도 수혜를 받는 값에다가 중복 수혜자 수를 더해주게 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것은 가와 나의 합집합이잖아요. 가와 나의 합집합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그냥 가수급자에다가 나수급자 빼기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 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것은 그냥 literally 가 더하기 나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핑크색 값과 어느 하나라도 수혜받고 있는 요 값과 그 다음에 중복 수혜받고 있는 요거를 합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자, 가 더하기 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값을 보게 되면 어느 하나라도 수혜받는 것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겠고, 중복 수급자는 얘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요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t년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얼마겠죠? 자, 어느 하나라도 수혜받는 게 40이겠고 중복 수혜자가 5니까 45가 됩니다. 즉 가와 나가 합이 45가 되고 그 비율이 1대2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15, 얘는 30이 돼서 금방 5, 10, 25라고 하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나도 구할 수 있겠죠. 나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라도 수혜받는 사람이 50%, 그 다음에 중복 수혜자가 10이니까 이게 60이 되겠고, 얘를 1대1로 나누려고 하면은 20과 40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복 수혜자 수 먼저 채워줍니다. 그럼 10, 10, 30 이렇게 채워주게 돼서 우리가 원래 구한 값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시기가,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기는 힘드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을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풀어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가와 나 어느 하나라도 수급받는 거, 즉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그리고 중복수급자수 얘에 해당하는 값을 줬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1대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0%가 되고, 얘는 가 더하기 나가 되겠죠. 자, 얘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 합집합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급자는 두 번 더해준 가 더하기 나가 50이 되는 것이고, 그게 1대1이니까 얘는 25, 25로 나눠 가지겠죠. 그러면은 5 먼저 쓰고 20, 20 이렇게 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합하면 45가 되겠고, 얘는 그럼 30, 15로 나눠 가져야겠고, 가운데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25, 여기는 10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면은 검산도 할 수 있겠죠? 얘 더하기 얘 하면 얼마입니까? 40이 나오니까 맞겠고, 종복수급자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대1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얘가 30, 얘가 15니까 2대1이 된다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더해줍니다. 50이 되겠고, 그러면은 30과 20으로 나눠 가지겠죠. 그러면 중복 5 넣고 25, 15 넣어주면은 맞게 됩니다. 검산도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55 더하기 15하면 70이 되겠고, 이걸 3대4로 나가주면 30, 40이 되겠고, 중복수급자수 15, 나머지 15, 40에서 15면 25 이렇게 주실 수 있겠고, 더하면 60, 3대로 나눠가지면 45 대 15, 중복수급자수 10,
그러니까 35와 5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겠다. 마지막 35와 5 더하면 40. 이거는 이제 7대 3으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4 곱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28대 12가 되겠고 중복수가 짜서 5, 23, 7 이렇게 해주시면 다 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킬을 쓰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확인을 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소개한 방법처럼 이렇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X를 직접 잡고 풀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빨리 풀리는 방법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겠죠. 실제 현장에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푸는 방법은 익숙해지셨고, 그럼 이게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가와 나입니다. 보통은 가와 나를 주죠. 근데 이건 가와 나를 안 줬어요. 가와 나를 어떤 찾으라고 직접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을 얘를 줬고,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수를 줬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비율을 줬다면은 이렇게 푸시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와 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수능에 있어서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 자체에서 변별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패턴으로 조건을 주게 되면 사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약간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응시자수를 봤는데 확실히 사탐러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확실히 어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출만으로는 충분히 공부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조건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그것에 겁먹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익숙해지려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이것이 빨리 푸는 방법은 맞으니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체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고요. 결국엔 우리가 이제 값을 구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다 만들었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비수에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60, 50 이렇게 되겠고 이제 남은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은 조건 얘밖에 없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중복자 수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5%, 여기는 10%니까 t년은 다 2배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120, 20, 10 2배가 됐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더하기 니은은 100이다. 아니죠, 110이죠. 60 더하기 50은 110이겠고 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된 제도에만인가 가온리가 되겠죠. 가온리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물어봤고 t년은 20이 되겠고 t 플러스 50년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t년이 더 많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비수급자의 수는 50은 t년에 비해 120에 비해 50% 감소한 건 아니겠죠. 50% 감소했다면 6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게 되겠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t년의 사후처방적이 강한 제도니까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나겠고 t년의 나는 얼마죠? t년의 나는 여기다 합쳐준 60이 되겠죠. 60은 t 플러스 50년 40의 1.5배다. 맞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t 플러스 50년의 선별적 복지 이념 즉 공공부조겠죠. 나가 되겠고 나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의 비율을 물었으니까 10, 30 해주면 40%가 되겠고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은 5%겠죠. 5%의 4배이다니까 아니겠죠. 8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특이한 조건 해석하는 거, 요 비수혜자와 어느 하나라도 수혜를 합하면 100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A와 C를 그리고 B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물어보고자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요 조건을 통해서 감소했다. 그러니까 비수급자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통해서 A와 C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와 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와 나를 주지 않고 가와 나 이렇게 비율 조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조건을 줬는데 그거를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비수급자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원래는 그냥 비수급자를 줘가지고 그냥 비수급자의 의미는 뭐죠? 가도 아니고 나도 수급받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겠죠. 가 비수급자는
가비수급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만 해당하는 사람도 가의 비수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딱 이거 하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게 되면은 비수급자를 떼고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가의 수급자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가의 비수급자는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가 해당되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가 수급자 더하기 가 비수급자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비수급자를 줬다면 100에서 그 값을 빼서 우리가 아는 형태인 가 수급자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5, 50이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50, 얘는 모르겠죠? 모르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벤 다이어그램 풀면 되겠죠. 자, T년 같은 경우는 자, 가 나 있고 중복 수급자 먼저 채우고 가 수급자 45니까 15, 나 수급자 50이니까 20. 그럼 자연스럽게 비수급자도 나오겠죠. 비수급자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비수급자도 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45에 20하면 65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수급자는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수급자는 비율은 여기 35%가 되겠고 T 플러스 50년도 35%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T 플러스 50년에 X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식을 세워보면은 50 더하기 X 빼기 15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느 하나라도 속한 사람의 비율이 되겠고, 거기다가 35를 더해주게 된 값이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여기 65가 돼야 되고, 지금 35니까 X는 30이 돼야겠습니다. 자, X가 30이라고 해서 기억이 30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100에서 기억을 뺀 값이 30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7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또 그려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게 되면은 자, 비수급자는 35로 동일하겠고, 자, 중복수급자 수가 15, 그 다음에 50이었으니까 35, 그 다음에 나는 30이기 때문에 15 빼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년과 T 플러스 50년 세개간 통일해줄 수 있는 요소가 여기겠죠. T년에 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게 됐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얘가 나는 50%, T년에 50%, T 플러스 50년에 30%가 돼서 얘에다가 5분의 3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5분의 3 해주면은 75 나누기 5 해주면 7, 3, 21, 15 나누기 5 해주면 3 곱하기 3은 9, 30 곱하기 30 나누기 5 해주면 6, 38, 20 나누기 5 해주면 4 곱하기 3,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가와나의 중복수급자 수는 T년이 18, T 플러스 50년이 15, 그래서 T년이 더 크죠. 2번, T년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즉 가압리를 버렸죠. 그 비율은 15%입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수급받는 비율은 20%죠. 항상 수랑 비율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자, 25% 작다, 그쵸? 25%가 5%니까 그만큼 작으니까 15%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비수급자의 수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비수급자의 비율만 같을 뿐이지 35%로 수는 T년이 21, T 플러스 50년이 35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별적 복지 이념, 즉 나가 되겠고, 나 온리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T 플러스 50년에 15가 되겠고 T년에 12가 되겠죠. 그래서 T년이 더 작습니다. 5번은 자, 기억은 70%죠. 70%는 50년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보다 작다. 즉 65%겠죠. 100에서 35%면 65%고 70%는 65%보다 크다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하나 새롭게 포장한 요소가 특정 제도의 비수급자, 즉 두 개 모두에 해당하지 않은 어느 하나도 받지 않는 비수혜자가 아니라 가의 비수급자, 나의 비수급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비수급자 빼서 이런 식으로 100에서 뺀 값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해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기억값이죠. 기억이 얼마죠? 60이라는 걸 찾으셨나요? 당연히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비수혜자가 수혜제 대개수 0, 여기 있는 게 수혜제 대개수 1,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중복 수혜자니까 수혜제 대개수 2가 되면서
이 세 개를 합한 값이 10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은 이제 60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t년부터 먼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t년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이 얘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3번이랑 비슷하게 풀면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응용력이 좋으신 거고. 자, 그럼 5대 4가 되니까 가 대 나가 지금 5대 4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가 더하기 나가 얼마겠어요? 60 더하기 15만 하면 안 되겠죠? 60 더하기 15만 하면은 지금 이게 60인 거고 이게 15니까 여기 한 번 더 더해줘야겠죠? 15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0을 5대 4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겠고, 그러면은 가가 50, 나가 40이 되겠죠? 중복 수의 수가 15니까 여기는 35, 여기는 25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수급자는 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t년. 근데 다음 조건 보니까 가나 제도 수급자의 각각 비율은 모두 t년이 t 플러스 50년의 2배가 됐댔죠. 그러니까 t 플러스 50년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절반이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 나, 그 절반이 되었다. 자, 그러면 가가 25, 나가 20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비수혜자가 60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값이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자 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겠죠. 왜냐면은 25 더하기 20 빼기 이걸 한 값이 지금 4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5 더하기 20 빼기 중복 수혜자 수 한 개 4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가 5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5가 되고 20,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니은 값은 20 더하기 15니까 35, 디귿은 5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세계관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마지막 조건이 되겠죠. 중복 수급자 수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세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80, 60, 15, 45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풀어봅시다. 기억은 60이고 니은은 30이라고 했는데 35죠. 다음, 자, 디귿은 5%는 t 플러스 50년에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 여기 있죠. 15%니까 아니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럼 t년 같은 경우에는 35%가 되겠고 t 플러스 50년은 2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배가 아닙니다. 다음 4번, t 플러스 50년의 비수급자의 수는 얼마죠? 180이 되겠고, t년의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75가 되겠죠. 180은 75의 2배가 아닙니다. 75의 2배는 150이죠. 마지막으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의 수는 즉 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t 플러스 50년인 75가 되겠고 t년은 5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0%가 많다가 맞게 돼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수한 조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합이 100이라는 것을 결국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건 풀 때 계산하는 요령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율의 해석 있죠? 비율 해석을 이용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방정식을 태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지역과 B지역 전체 지역을 줬으니까 비율 뒤집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 하나라도 지금 비율 뒤집기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갓 A지역과 B지역의 인구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이제 스텝이 되겠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느 하나라도 지금 비율 뒤집기를 쓸 수 있는 완전한 그 빈칸이 채워져 있는 형태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서 빈칸 하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율 뒤집기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건을 보니까 별을 보게 되면은 각국은 A지역과 B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B지역의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비율이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수급자, 나수급자, 비수급자를 줬기 때문에 중복 수급자를 한번 위에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를 뭐 가령 x로 둔다고 친다면은 B지역에서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비율은 26 빼기 x가 되겠고,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비율은 35-x가 되겠죠. 근데 위에 게 40%라고 했으니까 5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5-x를 한 것이 5 곱하기 26-x라고 된 것이고, 자, 70-2x가 결국에는 130-5x가 되면서 3x가 60이 되고, 따라서 x가 20이 되면서 중복 수급자 수가 20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보다 빠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차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더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이 가수급자의 비율이 50%고 나수급자의 비율이 29%고, 지금 그 가와 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영역과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대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가 2대1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문제 조건이랑 살짝 다르게 그렇게 줬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엔 어떤 차이가 일정하냐면, 가에서 나의 차이를 뺀 것과 결국에는 가 온리와 나 온리를 뺀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가 온리라고 하는 것은 가 빼기 중복 수급자 수가 하는 것, 중복 수급자 수를 빼는 것이고, 나 온리는 나에서 중복 수급자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가 빼기 나와 값이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가와 나의 차이가 결국엔 지금 21%가 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2대1이기 때문에 차이가 1 벌어진 상태이죠. 이거를 21만큼 벌리려면은 좌변과 우변에 21을 곱해주면은 42대 21이 되면서 2대1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가에만 해당하는 게 42, 그리고 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21. 그럼 자연스럽게 중복 수급자 수는 8을 더해야 50이 되겠고, 또는 8을 더해야 2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가와 나의 수급자의 비율의 차이는 21이고 이게 문제 조건이겠죠. 50이랑 29를 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스텝에 의해서 가 온리 빼기 나 온리를 해도 그 값은 21로 일정 같아야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지금 2대1이라는 비율을 줬는데 이 2대1이라는 것은 비율상으로 1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21만큼 벌려주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에 여기다가 21을 곱해줘야 되는 걸, 얘가 2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21을 곱해주는 것이 실제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온리는 42, 나 온리는 21이 되겠고, 중복 수급자 수는 결국에는 여기다가 그 중복 수급자 수를 더해준 것이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8을 해줘야 되니까 중복 수급자 수는 8이 되는구나,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보겠습니다. 35와 26을 줬고 5대2라고 했습니다. 가 온리와 나 온리. 그럼 먼저 가와 나의 비율을 보니까 9%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지금 비율 관계를 보니까 5대2니까 3만큼 벌어져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좌변과 우변에 3을 곱해주면 그것이 실제 값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5, 3, 15, 2, 3, 6이 되겠고, 중복 수급자 수는 자연스럽게 2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이 어렵다고 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지체하는 요소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라는 것은 타임어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산 과정을 줄이려는 연습을 안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빅킬러 문제도 풀 시간이 없게 되겠고, 혹은 빅킬러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 때 도표 문제를 올바르게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반드시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고 계산 시간을 줄이고 1분 1초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방정식을 세워서 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세워서 계산을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가수급자 비율 58, 나수급자 비율 70%고 가온리와 나온리에 해당하는 값이 4대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와 나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12%가 되겠고, 지금 3 차이가 나니까 좌변과 우변에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차이가 12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가온리가 16, 나온리가 28이 되겠고,
합이 뭐 어느 쪽으로 계산해 줘도 되는데 58 빼기 16을 해주시면 42가 되겠고, 검산 차원에서 두 개가 합해주면 70%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냐? 자, 정확히 이 조건이 주어질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수급자의 비율을 줬어, 나수급자의 비율을 줬어, 가온리와 나온리의 비율을 줬어. 이때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차이와 결국에는 가온리와 나온리의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비율을 벌려줘야 되는데, 그 비율을 얼만큼 벌려줘야 되는지는 가온리와 나온리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를 활용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겠고,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이렇게 푸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서 얘를 어떻게 푸냐? 결국에는 지금 35%고 가는 35%고 나는 26%인데, 지금 가온리와 나온리를 봤을 때 지금 5대2죠? 5대2니까 지금 9%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3이니까 3을 벌려줘야 되겠고, 결국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가온리가 15, 나온리가 6이 되겠죠? 3을 곱해주니까. 3을 곱해준 이유는 지금 3인데 실제 차이가 9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므로 좌변고변에 3을 곱해줘야 돼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된 것이고, 빈칸의 경우에는 중복 수혜자의 경우에는 35가 돼야 되니까 여기 20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해 주면은 이해를 해서 체화를 시켜야지, 이것이 처음 딱 봤을 때 조금 이게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체화가 되면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인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단지 지금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능에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게 되겠고, 이런 복잡한 조건이 나왔을 때 방정식에 미지수를 세워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해두시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지금 습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가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임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B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게 됐고, 가와 나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이 이제 비수급자의 비율을 찾을 수 있겠죠. B지역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마쳤기 때문에 비수급자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겠고, 여기다가 이 세 개 값을 합쳐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41이 되기 때문에 비수급자의 비율이 59가 되면서 한 줄을 채웠죠. 그 말은 우리가 비율 뒤집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겠고, 10대 20이기 때문에 20대 12 인구 비율에 대해서 인구 비율은 2대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채워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인구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1대 2로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 값이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5 차이가 나야 되고 50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기억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 차이가 3이 나죠. 3이 나기 때문에 1만큼 빼준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은 50, 니은은 27이라고 했는데 니은은 28이겠죠. 자, 디귿, 즉 59%는 B지역의 가와나 중복 수급자의 비율, 즉 20%가 되겠죠. 20%의 3배보다 크다고 했는 3배보다 작겠죠. 3배하면 60%이기 때문에 3배보다 작게 되겠고, 자, 다음 A지역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에만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결국에는 공공부조니까 나온리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중복 소유자 수를 아직 안 구했죠. 자, 계산해주게 되면은 50 더하기 29에서 중복 수급자 뺀 거에다가 결국 비수급자 더한 값이 100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108이 되니까 x는 8이 됩니다. 따라서 A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가 8%가 되고, 당연히 그럼 전체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비율이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12죠. 1대 2가 결국에는 4대 8이 돼야 돼서 전체는 12%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A지역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거니까 A지역의 나온리는 29 빼기 8
한 곳에다가 수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2 해줘야겠죠.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지역의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온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26 빼기 20 해주게 되면은 6이 됩니다. 따라서 7배가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각국 전체 인구 중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니까 가겠죠. 그렇게 해서 4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12%가 되겠죠. 중복수급자 수 12%를 물어봤는데 30%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45분의 12를 계산하는 것보다 45%의 30%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빠르겠죠. 45%의 30%는 45 곱하기 0.3이니까 13.5가 되겠죠. 13.5보다 작죠. 13.5보다 12가 작으니까 30%보다 작다가 됩니다. 맞아. 5번 A지역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비율은 가 only를 뭐였죠? 그렇기 때문에 50 빼기 8을 해서 42%가 되겠고요. 선별적 복지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9 빼기 8을 해서 21%죠. 따라서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비율 뒤집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항상 그 인구의 비율을 알아야 되겠다. 즉 여기서는 이제 2대1을 알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할 텐데, 지금 딱 바로 조건을 봤을 때는 어느 하나라도 비율 뒤집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빈칸 하나를 채우고 인구 비율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해석할 때 이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차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체화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과수급자, 나수급자, 그리고 비수급자를 줬기 때문에 중복수급자를 구하는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하시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요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한번 지우고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